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다들 좀 방학 짧지만 다들 유의미하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로마 건국 설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다들 라는 날은 알죠? 아마 세계사 시간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을 텐데 그 로마가 어떤 건국 설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설화랑 같은 거죠. 로마는 여러분 지금 여기 지도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의 영토이죠. 하지만 이 로마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여기 로마 여기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원래 도시거든요. 로마라는 게 지금도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여기 가시면 로마가 있는데 원래 이 조그만 도시에서 시작했던 게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는데 과연 어떤 건국 설화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를 세웠던 사람 바로 여기 있는 쌍둥이였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쌍둥이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로물루스, 레무스의 조상, 머나먼 조상 중에 아이아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아네스가 이 로마 지역에 흐르는 티베르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 유역에 알바론가라는 도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도시를 만들고 한 300년 뒤가 흘렀을 때, 300년 뒤쯤 누미토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누미토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누미토르의 왕의 동생 아물리우스가 형을 몰아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물리우스가 왕이 된 다음에 형의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되니까 그 누미토르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누미토르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레아 실비나라는 여자였는데 이 레아 실비나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한 신전의 사제로 일하게 시킵니다. 레아 시비나를 이제 그 사원에 딱 가두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절대 레아 시비나가 결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레아 시비나도 자식이 나면은 그 자식이 왕의 그 누미토르 후손이니까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 시비나에게 이제 그렇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레아 시비나가 그 사제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물을 끼러 가고 있었어요. 물을 끼러 가고 있었는데 물을 이제 받으러 가고 있었는데 저 위에서 전쟁의 신 마르스, 이제 그리스어로 아마 아레스라고 할 텐데 그 전쟁의 신 마르스가 딱 보자마자 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레아 시비나를 겁탈합니다. 이게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좀 보다 보면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 많잖아요. 왜 제우스 맨날 제우스 뭐 하나 보면은 그 제우스 씨 맨날 이쁜 여자 보면은 맨날 그 뭐야 그냥 겁탈하고 도망가고 그러다가 헤라가 너 이제 막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그좀 뭐 약간 고대 문화의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 전쟁신 마르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레알시비아는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출산을 한 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몰래 이제 임신을 하다가 이제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동상 로물루스와 레무스인데 이 쌍둥이가 출산을 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 그 뭐지 왕이었던 아물리우스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물리우스가 레아를 강물에 던져 버립니다. 감히 내 왕의 허락 뭐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하면서 탁 강물에 버렸는데 뭐 또 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물의 신이 또 레아 시비나한테 반해서 뭐 레아 시비나를 자기의 뭐 이제 여자를 데려갔다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 레아 시비나는 그래서 물의 신이랑 살게 되었고 이 두 형제는 어떻게 됐냐? 아물리우스가 너무 어리니까 뭐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나무 짝에다가 그냥 나무 상자에다 넣어서 그 강에 딱 강에 버렸어요. 그게 뭐 죽인 거랑 똑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나무 상자 안에서 막 이 쌍둥이가 떠내려 가다가 팔라티오 언덕이라는 데에 멈추게 됩니다. 이 팔라티오 언덕이 멈추게 돼서 당시에 늑대가 이 나무 상자가 킁킁 냄새가 났다. 이게 뭐지? 왜 나무 상자에 자다가 딱 본 거예요. 봤더니 쌍둥이가 있던 거죠. 그래서 늑대가 그 쌍둥이 젖을 먹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 왕의 그 아물리우스 당시 그 왕의 목동, 뭐 돼지치기라고도 하고 목동이라고 하는데 그 목동이 우연히 늑대가 젖을 주는 쌍둥이 딱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게 됐어요. 키우게 되는데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성격이 되게 호전적이게 됩니다. 좋게 말하면 호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양아치 짓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쟁의 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싸움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막 동네 주민들이랑 막 이게 싸움도 하고 막 때리고 다니고 막 이러다가 옆에 있는 목동들이랑 자기의 목동이랑 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싸우게 돼서 이때 동생 레무스가 그 목동들한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 로물루스가 감히 내 동생 끌고 가? 내가 저 뒤엎어버리라. 내 동생 구출해주고 저 목동들 다 싹쓸이 할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막 무기를 갖추고 막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때 양아버지가 딱 와서 그럽니다. 로물루스한테 사실은 내가 할 얘기가 있다. 너 지금 어디 가니? 아, 저 지금 옆에 제 동생이 목동들한테 잡혀왔어. 옆에 있는 목동들한테 잡혀왔어요. 아버지,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양아버지가 뭐라 했냐. 저 옆에 목동들의 주인 누군지 아니? 저 옆에 목동들의 주인이 누미토르란 사람이야. 지금 아물리우스 왕의 형이었지. 근데 지금 왕에서 쫓겨나서 저기서 지금 목동 돼지 뭐 이렇게 그 가축들 키우고 있는데 너 지금 누미토르를 쳐들라고 하는 거야. 옛날 왕이었으면 어때요? 뭐 제가 쳐서 동생 찾아와야죠. 근데 저 누미토르가 사실 너의 할아버지다. 라고 해서 그 출생의 비밀을 짜잔 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사실 누미토르 네 할아버지야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내가 왕족이었어? 하면서. 그래서 로물루스가 이제 딱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자초지청을 얘기하고 레무스랑 같이 이제 엉엉엉 운 거죠. 할아버지 막 제가 할아버지 손자였대요 하면서 미안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셋이 결심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금 작은 할아버지지. 작은 할아버지 아물리우스를 물리쳐줄게요. 해서 당시에 이 쌍둥이가 아물리우스를 물리치고 할아버지한테 알바론과의 왕위를 되찾아줘요. 근데 되찾아주고 두 형제는 야,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한 도시를 세워서 왕이 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가 그러면은 도시를 세우고 왕이 되자, 하나의 왕국을 만들자라는 건 좋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될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네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면은 그래, 하시지만 뭐 형님 하십시오.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이 좀 등치도 크고 힘도 더 셀 테니까 나이가 먹으면 뭐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쌍둥이다 보니까 비슷해요, 능력치가. 그러니까 얘들도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신한테 허락을 받자. 그래서 신한테 허락을 받자. 그럼 어떻게 신한테 허락을 받을래? 우리가 언덕에 올라가서 위에 독수리가 많이 날고 있으면 그게 신이 정해준 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 로물루스는 팔라틴 언덕, 팔라틴 언덕, 자기들이 그 나무개짝에서 도착했을 때 늑대가 키워졌던 곳 있잖아요. 그 팔라틴 언덕에 올라가고 동생 레무스는 그 아벤틴 언덕에 올라가면서 이제 신의 계시를 딱 봤습니다. 이때 동생 위에 독수리가 6마리가 날았고 형 로물루스의 머리 위에는 독수리가 12마리가 날았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그래, 그럼 동생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럼 형이 왕을 해 라고 했는데 문제는 동생이 좀 싫었나 봐요. 좀 쿨하지 못했어. 왜 쿨하지 못했냐? 아니, 형이 이겼잖아요. 그럼 형이 쿨하게 그래, 어쩔 수 없어. 형이 이겼으니까 형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물루스가 이제 내가 이겼네 하고 이제 성벽을 쌓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의 도시국가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열심히 성벽을 막 쌓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동생이 딱 보더니 형 지금 성 쌓고 있는 거야? 딱 봤더니 성을 아직 뭐 돌덩이 솔직히 몇 개 안 쌓을 거 아니에요. 안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몇 개 쌓고 있으니까 형 이게 뭐 성이라 쌓는 거야? 이게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꼬는 거죠. 제일 싫어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막 그게 되겠어? 그게 되겠니? 막 이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이 로물루스 형이. 그래서 레무스가 심지어 그렇게 막 뒤에서 형 이게 되겠어?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이게 성이야? 막 비꼬고 그냥 하면서 뭔 짓 했냐?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뛰어넘습니다. 형 이게 성이야? 왜 뛰어넘어요? 여기서 로물루스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이 성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감히 네가 날 무시해? 딱 죽여버린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나의 성벽을 뛰어넘는 자 그 누구라도 죽으리라. 살지 않겠다. 그 누구도 이렇게 된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로마 성벽을 뛰어넘는 자는 누구도 다 이렇게 되리라 하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리죠. 이게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래도 동생이 그래도 어떻게 형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텐데
왕의 숙명이라고 할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부족 단위에선 시족 국가에서는 지배 계급이 그렇게 상하의 관계가 너무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해도 되는데 하나의 국가를 다스리려면 이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물루스가 잔인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권위를 찾았던 첫 번째 사건이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 왕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무겁고 피로써 조금 왕권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조선을 세웠던 그 이성계, 그들에 있었던 이방원 역사를 보세요. 정말 수많은 공신들 다 죽이면서 왕의 권리를 탁 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로마가 이제 딱 처음에 기틀을 잡았던 것도 도시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로물루스가 자신의 왕권을 딱 보여준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로물루스가 로마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로물루스가 전쟁의 신의 아들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좋게 말하면은 좀 호전적인 성격, 싸움을 좀 좋아하는 성격, 나쁘게 말하면 양아치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을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싸움을 좋아하는 애들이 같이 모여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였냐면 그 왜 할아버지의 왕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뭐 군대를 이끌고 한번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이끌고 세운 도시국가가 로마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 로물루스가 이 로마를 세울 때 솔직히 군대에 있었던 애들 아마 그 시대 도시국가에서 쫓겨났던 애들이거나 그 다른 도시국가에서 어떤 도시국가에 소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로물루스 밑에 들어와서 군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집단은 범죄자이거나 아마 뭐 군인 뭐 싸움을 좋아하거나 노예였거나 하여튼 어떤 도시로부터 도망갔던 불황자이거나 좀 약간 평범한 시민 도시 단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좀 약간 남자들만밖에 없는 거예요. 군인들밖에. 그러니까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하 왕 로물루스 왕이요. 저희가 로마를 세웠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뭐냐? 저희가요 군인이다 보니까 군인밖에 없는데요. 무슨 그게 왜? 아니 저희가 나라면은 뭐 이렇게 자식도 낳고 가정도 이루고 싶은데 우리 도시에 여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 도시에 여자가 없다. 야 우리 결혼하고 싶고 우리도 가정 이루고 싶은데 어떡하지? 얘들이 막 회의를 합니다. 결론이 뭐였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네 양아치 약간 범죄자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얘네가 결론이 뭐였냐? 야 좋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 옆 도시에 있는 여자들을 납치합시다 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로물루스가 그러죠. 오, 좋은 생각이다. 야, 근데 어떻게 납치하지? 또 회의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잔치를 합시다. 잔치를 열어서, 옆도시 사람들 초대한 다음에 여자들을 가둬버리면 되겠네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에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시국가에서 막 초청돼서 와요. 그러자 이 여자들만 한 곳에 딱 가둬놓고는 남자들 다 내쫓습니다. 자, 이 여자들 이제 우리 도시 사람이야. 너네들 다 가. 그럼 이때 남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싸울로 딱 봤더니 이미 뭐 축제에 놀러 온 거니까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다 로마 애들이 다 무장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애들이 중앙다니까 딱 갑니다. 이때 옆 도시에 사반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사빈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사비니 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비니 도시에서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용서할 수가 없다. 저 로마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서 이 사비니 도시의 남자들이 로마를 총 3번이나 총공격합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애들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되게 약간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뭉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비니 애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비니의 왕이 계략을 꾸며요.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당시에 로마의 문을 지키던 장군의 딸 타르페이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타르페이아를 매수합니다. 왕이 딱 내가 보석을 줄 테니까 몰래 네가 성문 좀 열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르페이가 딱 성문을 열어줘요. 이때 사비니 남자들이 막 쳐들어와서 로마를 이제 점령 직전까지 가죠. 이때 로물루스가 죽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뭐 로물루스가 설에 따르면 뭐 제우스 신한테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했다는데 뭐 아무튼 이때 사비니가 로마를 점령하기 직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였냐?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인데 사비니 여자들이라 그래서 아마 이게 누가 그랬지?
아마 자막에 누가 그린지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보시면 여자들이 양권에서 딱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미 이 사빈 여자들이 로마 사람들이랑 결혼을 다 하고 자식까지 다 낳은 거죠. 보시면 어린 애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로마 사람이 돼버린 거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 또는 오빠 뭐 동생 남동생이겠죠. 뭐 동생들한테 그만 전쟁 이제 그만 이미 나는 로마 사람과 결혼했고 자식들까지 나왔어요. 더 이상 내 남편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마세요 하고 이제 말리는 거죠. 그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전쟁이 멈추게 돼요. 왜냐면은 아니 난 내 가족을 구출하고 또 이미 내 가족이 로마 사람들과 가족이 됐네. 이거 참 어쩌지?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 그만두게 되고 결국에는 로마 왕이었던 로물러스와 사비니의 왕이었던 타티우스가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어서 우리 싸우지 말고 하나의 왕국으로서 더욱더 성장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더욱더 성장을 한 계기가 이 사빈 도시와의 연합. 그래서 당시 로물러스와 이 타티우스가 공동왕이 되면서 로마가 좀 더 확장이 되는데 로마 건국 설화 자체가 처음에는 조그만 도시국가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주변 도시와 합쳐지게 되는데 이 사비니와의 도시국가 연합이 좀 중요한 이유가 로마가 여기서 깨닫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강제로 주변 나라의 막 여자들 납치하고 주변 국가 싸워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주변 국가 연합을 해서 성장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구나. 이때부터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시민권 정책을 펼쳐요. 시민권 정책이 뭐냐면 주변 도시 동맹시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주거나 또는 주변 이민족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줌으로써 로마 시민으로서 동화 정책을 펼친다. 너와 나는 우린 로마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권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너도 나도 다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로마 시민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냐? 로마 군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만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어떻게 보면 로마를 위해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걸 펼치니까 너도 나도 다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가 참 머리를 잘 쓰고 성장을 해서 훗날 로마 제국으로서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로마 건국사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